안녕하세요. 신작을 매콤하게 파헤쳐보는 여기는 신작 떡볶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연상호 감독의 군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본 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본 소피입니다. 아씨 나까지 같은 말 할 순 없잖아. 네 안녕하세요. 지독한 목감기에 걸려본 탱이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본 소피가 줄거리 소개해줘.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컨퍼런스에 참석한 생명공학 교수 권세정은 바이오 행사장을 찾습니다. 하지만 행사 도중 서영철의 생물 테러가 벌어지게 되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순식간에 좀비로 변이합니다. 감염자들은 단순한 좀비가 아닌 집단지성을 가진 존재로 진화해가고 세정은 생존자들과 함께 봉쇄된 공간을 탈출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인간성과 생존 본능의 경계를 그린 좀비 스릴러 영화 군체입니다. 시네마야기 신작을 가이드해드립니다. 메뉴 추천 시간입니다. 각자 간단한 소감이랑 관람 전에 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말해볼까? 우선 영화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은 나는 무난? 그러니까 나는 좀비물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고 좀비물을 보면서 좀 힐링을 하는 편이야. 힐링? 내 힐링 영화의 장르 중에 하나가 되게 이상한 공포 영화랑 좀비물이랑 이런 거 보면 그걸 즐긴다. 좀 힐링이 되는 편이라 좀비물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느낌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앞부분은 정말 최악이었어. 아 진짜? 앞부분은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관객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되게 진짜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은 장면들이 많다고 느꼈고 근데 뒤로 갈수록 되게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뭐 좀 방향이 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나는 그리고 뒷부분은 재밌었어. 그리고 전지현이 너무 예쁘다. 맞아. 그 얘기 진짜 많더라. 그 정도의 감상평.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 약간 반대인 게 나는 앞부분이 오히려 그냥 괜찮았거든. 그냥 그 이제 그 두 쇼핑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퍼즐 설정이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생각보다는 편집이랑 촬영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게 괜찮아서 드디어 괜찮은 이제 얼굴 때부터 여성분들 다시 감을 찾았나 보다. 약간 그게 기대를 했는데 아니 뒷부분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뒷부분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너무 뒷부분에 감당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펼쳐놓은 것들이. 펼쳐놓은 것들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저번 주에 산 냉장고 창고에 있는 치즈 가져와 뭐 약간 이런 요리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이거 짠만 안 난다. 소금 갖고 와. 소금 막 약간 소금 없어? 가자. 냉고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물 넣고 소금 넣고 간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나한테는. 근데 난 그 초반 부분이 뭐 내가 이 뒤에 우리 키워드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그 규칙성이 나쁘지 않았거든 나는. 그 퍼즐이 그 단체가 같이 내가 얘기한 단체는 그 군체 단체 말고 그 주인공 그룹 생존자 그룹의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뻔한데 우리 새벽의 저주 같은 그 되게 비슷한 분위기여서 거의 내가 보기엔 많이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그런 그 퍼즐을 머리를 싸매고 풀어가는 이 느낌 자체가 되게 오밀조밀했고 그냥 뭔가 좀 이거 좀 되게 좀 나쁜 표현일 수 있는데 약간 못 찍은 미드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나 그게 난 그래서 좋았거든 그게. 왜냐면 그게 또 한국 배우들은 나 너무 다 좋았거든. 그래서 그리고 한국 배우들이 한국 연기를 하고 또 좋은 배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그런 부분이. 나 이거 충분히 난 지금 이대로만 가면 나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집에 가는 길에 왓챠 PDR을 켜서 나한테 2.5점이 좋은 점수거든. 내가 좀 짜게 주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볼만 하면 2.5점으로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나 이거 충분히 좋은 점수 주고 나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30분까지. 근데 그 뒷부분 뒤에 30분이 너무 안 좋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게 그래서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 캐릭터를 더 줄이든가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그게 더 화나는 거야. 나 차라리 30분마저 나빴으면 화가 안 났을 것 같아. 그냥
아이고 또 양산형 또 나왔구나 또 이거 또 극장이나 잔뜩 차지하고 또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너무 초반 너무 재밌었거든. 그리고 음악도 난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그 베이스로 깔리는 음악들도 좋았고. 나는 일단 처음 5분을 못 봤어.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 컨퍼런스. 근데 뭘 안 봐도 돼. 거기가 시작이야. 나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 뭔 내용인지. 거기가 5분. 시작 아닌가? 거기가 시작이 그 컨퍼런스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그 첫 번째 희생자 그 박사 그건 봤지. 그건 받고 어디서부터 딱 앉았더니 무슨 장면이었냐면 어. 고수랑 전지현이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장면이었어. 고수가 거의? 그럼 전지현이 문 열고 들어온 거야 그냥. 맞아 거의 그 정도야. 그래? 거의 그 정도. 무슨 통화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대신 뭐 교수한테 뭐 잘렸다 뭐 다음 임용이 힘들다 뭐 이런 내용에서 몰라. 오케이. 진짜 하등 안 중요해. 근데 사실 그게 이 영화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 사실. 그치 오프닝이 그래 오프닝이 그래버리면. 전혀 문제 없긴 했어 볼 때. 뭐 근데 나는 이제 앞이 좋았다 뒤에 좋았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중간중간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재밌는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맞아. 느낌이었어. 그럼 관람정 가이드로 일단 넘어가면서 가이드가 뭐 나는 가이드를 준다면 보셔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제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상한 무슨 조도비 인터레스트가 뭐 조회수 1등 나오는 우리 이상한 청취자들이면은 분명히 나처럼 연상호를 불신하고 있을 거야. 특히 얼굴마저 안 봤다. 그럼 연상호 감독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 거거든. 우리 청취자들 분들이라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가서 보기에 그렇게 막 보면서 막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일단 배우들이 버텨준 부분들이 그치. 있어서 맞아. 그리고 충분히 재밌게 끝까지 볼 수 있을 만한 영화고 그래서 그냥 보셔도 된다. 스릴은 넘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품 나고 이런 지루하지 않았어. 맞아. 그린라이트다. 굳이 이제 우리 키노라이츠처럼 하면 이제 그린라이트에 가깝다. 무대 인사나 GV 회차를 예매하세요. 이건데 전지현 실물을 봐야 된다. 나는 무대 인사 회차를 갖고 영화에 대한 평가가 정말 없네. 영화보다 무대 인사가 더 그 기억에 당연히 남고. 당연히. 그 전지현님이 그 암살 때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드라마만 넘었을 했었지. 걸? 뭐 넷플릭스 공개된 것들 제외하면 그런데 지금이 기회다.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너무 잘하는 배우들, 스타성 있는 배우들 너무 많고. 그리고 또 GV 회차를 추천하는 것도 나도 그 무대 인사 회차는 그냥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고 그저께 GV를 또 봤는데 그거는 영화는 날리고 GV만 보러 갔는데 연상호 감독님이 말을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 맞아. 말씀 잘하셔. 그리고 스타성이 정말 뛰어나셔. 맞아. 내가 보기엔 나중에 나이 들고 영화 안 하고 토크쇼 같은 거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팟캐스트 하시는 게 아니 왜냐면 나도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2시간이 진짜 빨리 그 특강 2시간이었거든. 그러니까. 2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봤던 GV가 김신록 배우랑 그 뇌과학자 재밌겠다. 정동선 그 교수님이랑 그 감독님이랑 해서 셋이서 나온 GV였는데 그 뇌과학자 박사님이 진짜 말이 많으신 분이거든. 다른 거에서 맞아, 봤을 맞아. 때. 근데 그 둘 감독과 배우가 더 말이 많아가지고. 아주 치열했겠네. 귀에서 피났겠네. 근데 진짜 영화의 그 안 좋은 점들을 약간 무마시켜주는 그 말빨. 맞아. 말씀 그래서 GV나 무대 인사 이런 거 보면 더 약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되게 나긋나긋하게 농담하시는 맞아. 타입이지. 근데 좀비 흉내도 내시던데 거기. 노력하시네. GV에서 좀비 흉내 내셨어. 많이 급하셨나? 그래서 뭐 이런 회차들이 있으면 하나의 이벤트로 보러 가면 좋겠다. 나는 사람 많은 시간대에 보고 뭐 퇴근 시간 정도 좀 지난 그런 시간대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왜? 혼자 보면 난 꽉 찬 거에서 봤거든 거의. 근데 사람들 반응도 재밌고 막 사람들 막 약간 고수 배우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데려오겠다고 나갈 때 사람들이 막 탄식하고 그런 거 재밌겠다. 막 한숨 쉬고 또 뭐 쟤 돼지겠네. 이제 약간 미래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 한숨 쉬고 막 짜증내는 게 너무 맞아. 재밌어서 아니 그리고 그 무대 인사 때 고수 배우가 안 왔거든. 근데 나는 다른 영화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서 고수 배우가 앞부분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수가 안 나오니까 무대 인사에 죽겠구나. 이미는 진짜 특별 출연이셨구나. 본격적으로 신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헤쳐보는 레시피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의 결말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고수를 다 얘기를 해버렸네. 뭐 결말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너무 초반부니까. 맞아.
우선 지금 이야기 순서가 배우랑 인물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좀비물이라는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좀 의문점이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배우와 인물. 음. 일단 연장선상으로 권세정부터 이야기를 차이들 해보죠. 가볼까? 아 그냥 너무 좋았어. 음. 아 그냥 보면서 어우 좋다. 약간 퍼석한 얼굴이 스크린을 꽉 채우는 네, 아저씨처럼 어우 좋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변태 같기도 하고. 요즘 좀 포지션이 내가 왜 그 법률적 대법부터 시작해서 좀 아니 그거는 내가 아저씨가 아니라 그 아저씨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좀 오염되는 것 같아서. 그래 아, 내 취향 원래 이랬어.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 오케이. 좋지 뭐. 좋았어. 근데 나는 개인적인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 영화만뿐만이 아니라 전지현 배우라는 배우를 소모하는 방식에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긴 해.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면만 똑같이 써. 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활용 방식. 암살에서 나온 전지현 배우와 그러니까 이게 전지현 배우의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출세작인 그 엽기적인 엽기적인 그녀. 그녀보다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그치.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면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나는 지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서 난 좀 기대가 있었어. 근데 참 이 작품에서도 참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참 그냥 좀 그 화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컨셉추얼한 코스모폴리탄 보는 그치, 뭐 느낌이었어. 탑10 화보 막 이거 얘기 그런 나오잖아.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나는 그 정도로 화보 같진 않았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얼굴이 화보. 아, 근데 약간 그 내가 얘기한 그래서 이제 컨셉처럼 그러니까 되게 화보 중에 가끔 막 이상한 짓 할 때 있잖아. 와 이거 이런 사진 누가 찍었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되게 컨셉추얼한 화보 같이 느껴졌지. 뭐 캐릭터의 뭐 감정 변화라든지 뭐 캐릭터 그렇지. 자체가 매력이 엄청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가진 매력이었지.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작가나 감독이 만들어낸 그 매력과 섞여서 그게 막 폭발하는 느낌은 난 전혀 아니었어가지고 어. 그래서 나는 좀 시큰둥했어. 막 이 영화 보고 온 사람들이 막 전지현 뛰어다니는 것만 계속 보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런 거면 저기 광고를 뭐 네파나 이런 거 광고 있잖아. 그런 그치. 광고 보면 그 좋다. 에베레스트 뛰어다니는 거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럼 근데 그런 거를 나는 영화에서 기대를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치. 근데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그 비주얼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좀 나는 좀 항상 아쉽다고 느꼈고 요번에 똑같이 아쉬웠던 것 같아. 나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영화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캐릭터 설정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맞아. 매력이 없어 모든 맞아, 캐릭터들이. 맞아. 근데 이거는 권세정 캐릭터뿐만이 그치, 아니라 맞아, 모두가 맞아. 다 모든 그래. 배우를 이렇게 활용했다는 느낌은 안 그치, 들고 그치. 그냥 캐스팅한 걸 끝 그치, 이런 느낌. 도구적인 느낌. 그러니까 각자가 그냥 배우가 가진 그런 연기를 한 것뿐이지 그 연기를 어떻게 한 구체적인 디렉션을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뭔가 그냥 각자 하는 느낌 할 거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 안타깝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성별에서의 생물학적 성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성 감독의 전작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하다못해 바로 전에 얼굴만 봐도 그 중심 캐릭터가 변화하는 걸 굉장히 정석적으로 그리시는 편이거든. 근데 이 인물은 참 이 인물은 참 평면이 너무 평면적이어서 거의 맨질맨질한 수준이야. 거의 아이스링크 수준의 평면이어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그 부산행의 공유 정도로만 해서 그거 막 하기스 광고로 엄청 사람 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혀 그러니까 부성애나 디테일한 부성애가 없었던 인물이 그 생존을 오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딸에 대한 소중함이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이 뻔한 서사라도 그 변화와 표현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참 요번에도 똑같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하다못해 전작 얼굴에서도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그 변화가 존재했는데 왜 이렇게 또 여기서 이거 분명히 뭔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거든. 또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다 못 다룬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제 한 명을 골랐어야 됐으면 이제 주인공인 얘가 그치. 이 권세정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난 뭔가 할 줄 알았어. 뭐 하다못해 되게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거라도 뭔가 깨달음이나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나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래서 아니 그 주변 인물은 다 있어. 근데 주인공만 없어.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그 남매나 맞아. 뭐 악역이나
변화가 있긴 하지. 하다못해 그 고등학생들도 어. 그게 서사가 있는데 이 인물은 서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그 약간 연작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인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 상태로 촬영에 들어갔을까 좀 의문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결말이 되게 허무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뭐 교수 뭐 임명되는 거라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뭐 이걸 해서 이쪽 분야에 뭐 거기 권위자고. 권위자가 돼서 뭐 강연 다니는 거라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이한 작품으로 내가 비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얼라이벌 같은 거 나 그 생각해 얘기 보면 하려고 지금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얼라이벌도 참 변화가 없는 캐릭터지만 그 작품이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되게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건 그 에이미 애덤스가 연기한 그 변화 없음이라는 게 그 시간의 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표현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변화 없음이 변화인 거야. 이게 약간 말장난 같지만.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속 터지는 그 제레미 레너가 우리가 공감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면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기도 해. 맞아. 주인공, 완전 공감해. 주인공이 그래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월드워 제트 같은 영화가 사실 그렇게까지 고평가받는 영화가 아닌데 그 떼거지 좀비 CG만 칭찬받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생각해 보면 그 좀비를 다루는 방식을 깨달으면서 영화 가 끝난단 말이지. 그래서 왜 그 떼가 그냥 지나가는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 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장면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의 임팩트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캐릭터가. 난 다음 캐릭터로 그 남매 이야기 참 배우들이 참 좋았지 이건. 최연석, 최현희. 근데 나는 김신록 배우를 좋아하는데 김신록 배우가 맡았던 캐릭터의 이름을 영화에서 몰랐어. 나왔어? 맞아. 안 영화 나왔어. 나 안 검색해보고 맞아, 알았어. 맞아. 너무 부르질 않아서 너무 이게 누나. 갑자기 IT 거기에 뭐 IT 말고 어디냐 통제실 들어가서 통제실, CCTV 다 볼 수 있는데 확보해줘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되게 전문가 같거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앞부분에 뭔가 그런 얘기들이 좀 맞아.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이 IT 전문가고 이런 기계들을 다룰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납득이 되는데 너무 안 나온 거야 그게. 너무 설명이 없는 거야. 그 지창욱도 그냥 그 한 줄 한 그치, 마디 그치. 정도로만 나오고. 시간이 없었기도 했지만 표현도 없었어. 근데 그거를 해줬어야 맞아, 된다고 맞아. 생각했고. 그래야 임팩트가 생기지. 그치. 근데 너무 차라리- 배우들한테 의존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이 부분도. 차라리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했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 그 느낌이긴 해. 영화 자체가. 약간 깔이 그런 깔이지. 근데 그 약간 그걸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어서 좀 캐릭터를 줄이든가 했었어야 된다 이러므로 아쉽지. 또 이 남매 서사에 대해서 그나마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볼만한. 약간 임팩트 있는 그런 캐릭터로 다들 느끼는 것 같아서 이분은 차라리 조금 더 풀었으면. 맞아. 차라리 시리즈- 여기가 주인공이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그 임팩트가 뭐 서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기에서 나오는 맞아, 거라고 맞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 맞아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이게 약간 종합적인, 그러니까 메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종합적인 결과물인 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 난 이 영화 보고 나서 생각해봤거든. 그러니까 생각 외로 특히나 한국에서 이게 누나와 동생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없어. 극단적으로 적어. 맞아. 정말 없어. 그러니까 뭐 1일 연속극이나 가야 뭐 누나 아들이 뭐 어쩌고 이런 거나 있지. 이렇게 젊은,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30대 40대 뭐 많아봤자 40대로 보이는 이 남매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펼쳐나가는 서사가 진짜 극단적으로 적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오빠는 있어. 오빠 여동생은 맞아. 있는데 맞네. 누나 동생이 없거든. 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갑자기 내가 왜 기시감이 들었냐면 이 얘기를 내가 되게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고 20대 초반 때 내가 누나랑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누나 그거 그러고 보니까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젊은 누나 동생이 끌어가는 이야기 진짜 없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네. 진짜 없는 것 같아.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형 동생, 그러니까 남자 형 동생도 있고. 그 자매도 막 되게 많고, 이런. 되게 많은데 유독 누나 동생이 별로 없어. 그러네. 그래서 이게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같이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 그 드라마 중에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그 양궁부 누나랑 맞다, 국가대표 선발전 치러 와서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어. 그래서 같이 하다가 그 두 남매 서사가 괜찮았거든 거기서 나는. 그래서 근데 잘 없어서 나도 그게 약간 그치, 임팩트 있게 그치. 다가왔던 것 맞아, 같아. 맞아. 흔하지 거기서의 않은 거야. 그
관계성 같은 게. 근데 여기서도 약간 그 관계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맞아.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스토피아 이렇게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이런 관계성이 잘 없다 보니까 그치. 활용했을 때 좋고 기억도 잘 나고 뭐 이런 거 맞아 같아요. 맞아. 아 그리고 뭐 우리 잠깐 언급했지만 나는 한 번 더 칭찬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와 두 배우가 정말 정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김신호 배우가 사실 프리마파시를 봤어야 됐다니까. 그 그러니까 백상으로 받았어. 연극 맞아. 상을 그 상 받았어. 받은 건 봤어. 아니 근데 참 김신호 배우가 워낙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김신호 배우가 매체에서 나오는 것만 봤으니까 그걸 볼 때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해는 돼.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한 것만 시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인상이 강하시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아시고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평소에 말씀하시는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람이 유하시더라고. 맞아. 그래서- 장난기도 많고. 맞아. 그러니까 되게 약간 소녀 같은 느낌도 있고 이래서 아 그런 걸 왜 아무도 안 시키지? 또 한 번쯤 시키면 되는데 일상적이고 근데 부드러운 여기서 지옥에서. 여기서 계속 그 연기를 하시잖아. 근데 그게 나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그 극장에서 보는데. 그래서 일상 연기. 초반에 일승연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보살피고 케어하는 그런 부드러운 연기를 하시는 게 참 이게 연기 잘하는 사람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 그리고 딕션이 진짜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일부러 따돌릴 때 진짜 빨리기 대사를 친단 맞아. 말이야. 아니 근데 약간 타자 치는 것처럼 대사가 들리는 거야. 나도 듣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안내였어 정말. 약간 글자가 눈에 보이는 거야. 자막이 그런 정도로 글자가 막 그래서 이게 역시 공연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르구나. 마이크 따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연극 보잖아. 2시간 동안 그 정도 속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 딕션으로 말을 하시고 안 쉬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게 김신호 배우가 워낙 대배우시다 보니까 여기에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창욱 배우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지창욱 배우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그 유년기가 막 그런 고교 신인왕 시절부터 뭐 데뷔한 선수를 보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막 데뷔를 해서 내가 막 TV를 볼 때 나랑 나이가 비슷하기도 하고 TV를 볼 때 막 데뷔를 해서 막 그런 옛날 많이 하는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무사백동수 이런 거 이런 거 출연하던 배우가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걸 보니까 그 강남 비사이드인가 거기서도 참 잘 했더라고. 난 클립만 보긴 했는데 최악의 악에서 진짜 좋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 색깔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뭔가 그 노멀한 뭔가 딱 그 주인공 톤에 맞아. 그걸 잃지 않으면서 소년 맞아. 만화에. 그걸 잃지 않으면서 뭔가 바리에이션을 자기 나름대로 계속 주면서 발전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서도 나는 그 디테일이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쇼핑몰에서 세큐리티를 하고 있는 사람의 그 톤을 맞추려고 했던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아주 똑똑하지도 않고 아주 바보 같지도 않은 그 중간 톤을 연기하면서 심신호 배우랑 주고받는 부분을 연기하는 거랑 워낙 몸 쓰는 걸 많이 했으니까 또 더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막 장면이 그냥 나와서 바로 어떤 액션을 하는데 그게 이입이 바로바로 되는 거야. 시청 배우 나왔을 때 그게 나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계속 씬을 주는 영화가 아니니까 전지현 보여줬다가 누구 보여줬다가 누구 보여줬다가 자 지금부터 지창욱 이러면서 다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참 정말 잘하는 배우구나 보면서 그래서 많이 했던 것 같아. 두 배우 다 몸을 너무 잘 썼어. 그치 맞아. 진짜. 근데 난 심지어 한 사람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체된 상태에서의 액션이나 너무 좋았어, 그것도. 그런 거를 더 많이 보고 싶어 장면. 맞아. 그래서 자꾸 시리즈 생각이 그치. 나는 것 같아. 너무 부족해. 약간 워킹데드처럼. 한신 그거 시리즈로 나왔으면 하는 영화. 그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그 업고 싸우는 장면 있었잖아. 맞아. 그 장면 난 너무 좋았어서. 맞아. 진짜 그것도 정말 보기 힘든 장면. 근데 이제 나는 최연석 캐릭터에서 좀 이렇게 뭔가 아쉬웠다 그런 게 캐릭터가 흑화하는 연결이 좀 나는 극작스러워서. 그치. 좀 그래서 약간 만화적이긴 하지. 그리고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또 마지막에 죽잖아. 근데 또 죽을 필요성이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훨씬 더 뭔가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비참하게 그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클리셰거든. 이거 아마 이런 비슷한 장면 나오는 애니메이션 모으면 한 40편 될 거야. 그러니까, 영화도 많을 거야. 근데 이게 특히 애니에서 많은 게 애니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외형을 변경했다라는 설정이 진짜 많거든.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작품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흔한 설정이긴 한데 그런 거 말고 훨씬 더 뭔가 좀
그 비장미라고 해야 되나 우리 옛날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영철 맞나? 맞아. 서영철한테 어떤 되게 큰 데미지를 주고 퇴장 그 동규여진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저기 전지현 쪽한테 그러니까 선 쪽한테 어마어마한 되돌릴 수 없는 데미지를 주고 퇴장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임팩트가 엄청 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나니까 못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두 갈래가 됐는데 이쪽 주요 스토리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스토리에서 등장해서 그치. 퇴장 이렇게 되면 맞아, 사실 갇혀 있어.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맞아, 되는 맞아, 거야. 맞아.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의 스피노프로 그냥 뺐어도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맞아. 그래서 좀 이게 그러니까 왜 그 새벽의 저주가 맞았던 건데 새벽의 저주에서도 왜 자기 아내인가 아들인가 계속 끝까지 데리고 있는 설정 있잖아. 그거 알아? 기억이 안 난다. 그게 그 좀비 딸처럼 입을 묶고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그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선한 쪽에 큰 데미지를 주고 끝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왜 그 새벽의 저주가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갇혀 있다가 이동하고 이런 식인데 스테이지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돼야 이게 약간 모두의 기억에 남으면서도 유동적으로 이 구조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인물이 된 거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액션을 하니까 그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뒤로 갈수록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정리를 할지 감독도 모르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봐봐 최현석이 분노해 흑화해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그냥 서영철을 최현석이 죽이게 냅두고 끝냈어도 그치. 영화가 한 20분 정도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최현석이 죽였으면 그대로 다 멈춰 끄신 거잖아. 그치. 물론 그러면 주인공격이 되는 거긴 한데. 아니 그러면 사실 이걸 그냥 서사 구조로 써도 되는 게 예를 들어 최영철 죽였다라고 알았는데 사실 최영철 다시 살아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펼치면 되거든.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게 이게 안타까운 이유가 아까 하라 얘기한 것처럼 이 아내 얘기, 이 남매 얘기조차 매력이 없었다면 이게 안타깝지도 않았을 거야. 맞아. 근데 이게 좋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야. 아니 이게 뭐 용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둘을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생각해보고 되게 웃긴 게 그 누나 좀비된 누나 만나는 장면 있잖아. 그 장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공간을 가둬. 그 둘만의 거야. 자 이제 둘이 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 그게 계속 그 유기적으로 그 쇼핑몰 그 창고에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지 이게 관객들도 쫄리잖아. 전지현 살았어 죽었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다 모든 게 멈추고. 맞아 전전 저기 있고. 맞아. 가만히 서 있는 거야? 뭐야? 맞아. 약간 뒤로 빠져 있어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리고 차라리 그 좀비가 된 누나를 그 전부터 조금 보여주든가.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한 5초 만에 끝난 것 같아. 제가 아니면 뭐 진짜 데리고 다니든가. 아니 죽이는 것도 너무 빨리 끝나고.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무리 빨리 해야 돼서 마무리한 느낌. 그러니까. 야 집에 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요. 뭐. 그리고 뭐 그냥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담에 얘기하면 내가 이거 과거에 아마 사담에서는지 어디선가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한국 콘텐츠에서 장애인 표현이 진짜 나는 절대적인 횟수로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우리 방송에서 되게 과거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 브레이킹 배드에서도 그 아들이 뇌병면 장애로 나오지.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이 그 화학 교사가 집착하는 어떤 명분이 되어주는 거지. 얘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겠냐.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마약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참 한국 콘텐츠는 그런 거에 인색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난 이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였어. 맞아. 이게 분명히 번거로웠을 거거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치 장치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좀비들이 그거를 모방하는 장면이 그치, 있잖아. 그치. 그 업고 다니는 그거를. 근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장애라는 그 상황과 이고 다니는 그 모습이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좀비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게 그치.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 상황이. 근데 다른 의미에서 이제 좀비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더 진화된 형태로 그치. 보일 수 있다는 점. 거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찝어줘서 좋았고. 맞아. 실제로 GV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김신록 배우가 우리가 얼마나 그 정상성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치. 그거를 보여주는 뭐 장면이 될 수도 참 있겠다고. 연기도 잘하는데 말도 똑똑하게 하시네. 서울대. 서울대. 그러면 서영철럼 너무. 그래. 참 또 구교환 하셨지. 그 나는 잘하더라. 구교환 배우의 캐릭터 역할 중에는 가장 매력이 없었다. 맞아. 너무 단순하지. 맞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입체감이 없어.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뭐야 이거 이거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일단 빌런 서사 자체가 좀 약하고 특히 그 권세정과의 과거 연결이 맞아. 그게 나도 아주 아쉬웠어. 불필요했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권세정을 어쨌든 빌딩에 처음에 가두고 마지막까지 살려두기 위한 무리한 설정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권세정을 납작하게 그릴 거였으면 아예 이런 것도 없이 없어야 갔어야 돼, 되는데 과거 이야기 단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아버지랑 뭐 안 사귀었다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사연풀이하는 것처럼 되고. 최악이다. 그리고 뭔가 머리는 왜 그러는지 몰랐고 왜 머리 왜? 서영철 머리 맨 처음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그렇게 바르고 나왔었나? 나왔어. 근데 머리 왜 저러지? 근데 들었고 또 처음 연기 톤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모든 배우들이 다 연기 톤을 하나로 뭔가 합이 맞추고 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작품이 아닌데. 근데 유난히 이 캐릭터의 그 튀긴 하지. 초반 그 일상 그 대화 장면 그 대표랑 뭐 그런 장면에서 좀 이 캐릭터의 성격을 말투나 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알 수 없음이 좋은 쪽에 알 수 없음이 아니라 그치. 약간 그치. 갈팡질팡하게 약간 조커의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나중에 근데 적응됐어. 맞아. 그리고 각자 다들 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우 문제는 자체가 아니었어. 너무 워낙 매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 마녀의 우리에서의 구교한 연기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보면서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그 비주얼적으로만 신경을 쓴 건 아닌가.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으로만 구교한 배우를 활용한 느낌. 맞아. 그 이런 약간 또 안 했던 게 아니잖아. 그 뭐야 반도나 막 이런 그치. 데서 이미 반도에서. 썼던 그 심지어 싸움 감독이. 그니까 그 반도에서의 캐릭터랑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치, 반도에서 그러네. 너무 좋았거든. 그때 워낙 신선하기도 했고. 맞아. 그때는 그 시절엔 신선했어 사실 그게. 그리고 그 캐릭터는 지금 봐도 신선할 걸? 그 대위? 맞아. 그 되게 특이한 캐릭터였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봤을 때는 또 같은 얘기인데 이게 대본의 문제였던 것 같긴 해. 맞아. 맞아. 이게 연출의 문제라기보다 대사와 모든 맞아. 그 이야기 설정과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과거 설정이 난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이 작품에서 난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어 포지션상. 그치. 근데 그게 연구비를 이제 여러 명이 연구한 것처럼 이거 말하는 것도 구지구지하다. 여러 명이 연구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그런 인건비를 대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대학에서 많이 그렇게들 하는 그런 거지. 근데 이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이걸로써 뭔가를 끄집어내고 싶었던 뭔가 어떤 과거사가 있다는 굿뉴스처럼 그런 게 있다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와 이거 미친놈인가 약간 세븐처럼 이거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든지 뭔가 이런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거 그 둘의 인연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맞아. 이펙트가 없어 이펙트가. 그러니까 난 문제 뭐냐 생각하냐면 그 과거 서사가 지금 두 갈래야. 하나는 권세정과 그 교수의 그 소통의 오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수가 잘못해서 그 대학 연구비를 어쩌고 저쩌고 한 그 과오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꼬인 상황. 그러니까 그런 연구비 얘기를 할 거면 연구비 얘기를 하고 소통의 오류 얘기를 할 거면 그냥 연구비 잘못까지 안 가고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걸로 갔어도 되는데 연구비 얘기하면서 갑자기 소통의 오류까지 가니까 갑자기 연구비 그렇게 쓴 거에서 뭐 약간 뒤집어 쓰듯이 됐는데 갑자기 권세정과의 개인적인 소통의 오류로 결국에는 그 결론이 나면서 그래 버리니까 거기에 또 원칙주의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두 권세정 가지 캐릭터는 또 원칙주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 드러내야 돼. 그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정 캐릭터가 우리가 아까 왜 평면적이었냐. 그럼 이 원칙주의를 선택한 캐릭터란 말이야. 그럼 이 선택에 대한 반작용이 있든지 작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칙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했다라든지 아니 원칙을 고수한 게 사실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유연함을 선택해서 해결이 되든지 해야 이 캐릭터의 변화 곡선이 생기고 그걸로 관계를 설득할 수가 있는데 원칙주의란 캐릭터는 설정은 있고 그걸 계속 표현을 했지 그 고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가 앞에 5분의 그 대화들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뭐 자기가 교수 임용이 좀 가슴 간당간당하고 재계약이 뭐 안 될 거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에이 그거 안 돼. 그걸로 안 그러니까 돼.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그걸로 할 거면 그걸로 그게 막 사람 목숨이 오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여야 돼. 뭐 되게 뻔하면 뭐 아픈 딸이 있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영국의 얘기를 할 거면 영국의 얘기를 좀 그치 좁히고. 맞아. 그 뭐 이게 이공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도 되고. 그러니까 뭐 오펜하이머처럼 뭐 그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영철 캐릭터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좀비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그 장면만 좋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장면을 위한 약간 맞아 그것 그런 참, 거였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 이제 좀 맞아. 그만 이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노린 거야. 그거 보면은 아니 노린 그러니까 거 같아. 나는 솔직히 맞아. 이제는 이렇게 막 대놓고 과거부터 엄청난 응축된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사이코패스가 된 이런 맞아, 인물보다 너무 많아. 그냥 큰 문제는 없지만 한순간의 그치, 맞아. 선택들로 이렇게 되어버린 평범한 빌런이 그게 더 세. 재밌을 맞아, 것 맞아. 같거든. 차라리 그냥 공대 너드로 가는 게 낫을 것 같아.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가 오히려 더 무서워. 맞아. 오 재밌겠다. 공대 너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다 약간 보니 이렇게 블랙미러가 됐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 아, 그치. 근데 이거 너무 현실성이 없어 버리니까. 그치.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그 천재라는 설정 뭐 이런 게 너무 질리는 거지 우리가. 천재 뭐 얼마나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아니, 천재의 이야기는 안 궁금해. 맞아. 그리고 그렇게 천재면 이 직장을 잃는다고 이렇게 안 엇나갔을 거고 다른 직장을 빨리 구했을 것 같거든. 네. 약간 스카우트 받았겠지 뭐. 맞아. 미국을 가든지 뭐 프랑스를 가든지 독일을 한국에 가든지. 없어 이미 한국에 맞아. 없다고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게 좀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역 캐스팅 진짜 아역 그 사람 누구야? 이게 AI AI 아니지? 아니야. AI 아니고 실제 실제 배우였어. 사람이지. 진짜 닮았지. 똑같이 생겼어.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 나는 공설이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공서이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누구? 누가? 아 잠깐만. 신현빈 배우가 아 있다. 신현 배우 해야지. 아니 이름이.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소름 돋게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거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 뇌세포가 죽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이 캐릭터의 어떤 철학을 보여줘야 되고 이 캐릭터가 어떤 방향성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장면인데 그래서 너무 그게 좀 황당한 그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염된 사람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쪽이 보통 착한 역할 쪽이지 그 사람을 그냥 바로바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착한 역할 쪽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난 이게 약간 일부러 혼선을 준 거라고 생각했어 감독이. 약간 뭔가 뒤에서 틀려나 보다 이거를 뭐 얘가 갑자기 악역이 되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뭔가를 발견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그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약간 이런 원숭이. 그리고 신현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있었어? 아니 난 갑자기 고소의 그러니까 그냥 그 연구 친구,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친구 뭐 이런 설정이 그냥 어물쩍 넘어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초반에 뭐 내가 놓친 5분에서 뭐 그런 힌트가 아니야 있었는데. 없어. 전지현이 고수의 전 그러니까 그건 아내와 아는데 현 그 아내가 아내도 같은 이공계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힌트가 아예 없었지. 없었어. 아, 난 그래서 갑자기 차 타고 어디 가길래 어디 맞아.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알았어. 나 그때부터 안 거지? 아니 난 그래서 그런 거라도 그렇구나. 그럼 처음에 주든가. 공박사 연구가 보고 알았어. 난 그런 거라도 처음에 주든가. 이건 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 사실.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건 이 영화의 엔딩에서 투톱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그 센터를 비우고 그 재난관리 안전센터를 비우고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보는 장면 있잖아. 이 장면이 나 이 영화에서 이 공설의 캐릭터 제일 중요한 장면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슨 그냥 이거 무슨 쎄쎄쎄 하듯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저항이 있어야 돼. 무게감이 부족했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총을 맞아가면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야 돼 사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거 한두 마디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속장난도 아니고 SNL도 아니고 SNL도 요즘 이렇게 하면 욕 먹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저항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 뭐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택시 운전사에서 그 차 돌리는 장면 같은 그 정도 이 캐릭터한테서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겠구나. 인생을 돌리는 장면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
근데 그냥 에잇 하고 너무 가벼운 이팅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저항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난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장면이 한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맥락을 가진 장면으로 표현됐을 거야. 분명히. 그치 맞아. 다들 이 장면을 보면서 이태원이나 세월호에서 떠올렸을 거고 이 장면 한 장면으로 이게 그러면 그 영화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아니 뭐 하다못해 코로나라도. 그렇지. 그렇지. 코로나에서 그때 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그런 걸 다 떠올렸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런 연출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남았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많이 깔아놨거든. 그 되게 그 앞쪽에. 그런 그 배우님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장관 했던 배우님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배우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되게 무책임한 되게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만 하다가 되게 무책임하게 이제 그 현장을 두고 떠나는 이 군뉴스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뻔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익숙한 장면이고 그게 심지어 외국에서는 그 한 콘텐츠의 특징으로 보기도 하더라고. 그 공권력이 부재라는 거를. 그런 거 항상 잘해 왔었더라고. 그리고 또 연상호가. 근데 본인이 했던 것보다도 못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또 더 아쉬웠던 거는 그 뭐 캐릭터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전지현이랑 신현빈 배우의 케미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맞아. 뭔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생각을 그치. 했었지. 뭐 만나는 장면도 없고. 아니 뭐 마지막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막 교수 임명돼서 둘이 같이 뭐 브리핑하는 장면이라도 주든가. 그러니까 이게 브루탈리스트 아니야? 서비스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는 재미라도 줄 수 아니 있잖아. 이게 이 호흡 조절이 완전히 잘못된 게 이 둘이 마지막에 팀 플레이를 하잖아. 근데 이게 전혀 임팩트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카체이싱을 할 거면 끝까지 하든가 격투를 할 거면 격투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신현빈은 없어도 돼. 그냥 거의 해설위원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내비게이션만 끝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근데 없다.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를 줄 거면 김신욱 배우가 했던 것처럼 가이드를 그치. 디테일하게 끝까지 주는 역할을 주든지. 그치. 그 가이드면서는 김신록 배우의 그 장면이 훨씬 더 임팩트가 그치. 있었지. 어. 감정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너무 좋은 얘기나 하자 포커페이스 같은 작품들에서 그 한 에피소드에서 같이 짝짝꿍 맞는 캐릭터들이 항상 있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디테일들이 오가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밖에 있었고 재난 센터에서 중심된 역할이 있었으니까 그 디테일들을 계속 줄 수 있는 역할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서영철을 물리치는 방향으로 끝났으면 그래도 평균적인 만족감이 됐을 거야. 적어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버스 간판으로 서영철을 퇴장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재미가 있거나 뭐 아이디어가 엄청 좋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최현석한테 죽는 게 더 임팩트 있다니까. 맞아. 그래 맞아. 내가 몇번 말해. 그러니까 최현석 말 듣고 그냥 좀 냅둬가지고 죽이게 냅뒀으면 그게 맞아, 훨씬 맞아. 임팩트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영화 맨 처음에 썼던 기믹이잖아. 그 얼굴 간판 그게. 나 그 부분에서 좀 헛웃음 나오긴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의도는 알겠어. 그러니까 어. 내가 봤을 때 감독님의 의도는 재부팅. 그 현상 뭐지 그 뱅글뱅글 도는 앤트밀. 앤트밀 현상으로 걔가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니 그럼 휩쓸릴 때 죽든가. 그러니까. 맞아. 내 생각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데 그걸로 죽어도 문제인 게 윤드미를 그걸 만든 게 또 전지현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게 없는 거야.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사한 거잖아. 이렇게 약간 돼버리면. 주인공이 한 게 없는 거 원배틀처럼 한 게 없어야 되는 영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어, 영화잖아. 그러니까. 그래 원배틀도 되게 좋은 얘기긴 하다.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신현 배우가 난 끝까지 기대했던 게 죽은 남편으로 인한 어떤 정보로 인해서 그 정보가 됐든 뭐 의지가 됐든 뭐 관련된 어쨌든 그 남편이 죽은 지 24시간이 채 안 된 거잖아. 24시간이 뭐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 미망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뭔가가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둘이 이제 쿵짝쿵짝 그 데마우리스처럼 그렇게 뭔가 되면서 뭔가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시너지가 전혀 그러니까 남편 죽은 사람 맞냐고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드라마로서 한 2화부터 등장하는 캐릭터로 2화 오프닝이 이 사람이 이제 정부의 전화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신현빈이 완다비전에 그런 장면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감정선을 조금 더 풀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아예 막 확 감정적으로 뭔가를 할 거면 진짜 그런 캐릭터로 빠지거나 아예 냉철할 거면은 진짜 표정 변화 싹 없이 그냥 그렇게 가거나 했는데 약간 디렉션 문제였던 것 같아. 이건. 그러면 좀 다른 인물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 나는 다른 생존자들 중에 그 고등학생? 고등학생이겠죠? 그쵸. 그 세 명. 그 셋. 근데 그
중에서도 2명 여자 애들. 그 민폐케라는 그 좀 전통적인 그쵸, 그쵸. 그 활용이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 여자 고등학생인데 맞아요. 일진이고 징징거리는 민폐케가 너무 많이 너무 받고. 토날 것 같아. 그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패키치는 그런 사람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흔하게? 그 난 여자 없다고 고등학생 봐. 중에 난, 그렇게 패키치는 사람 본 적 그러니까. 있어요? 맞아, 맞아. 오히려 흔하지. 흔치 않아.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소비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매체 등장,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매체에 이렇게 많이 등장할 그 만큼 비율에만큼 많지 그러니까. 않지. 흔하진 않아. 그러니까. 솔직히 어. 그리고 어떤 집단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할 만큼 어느 한 집단에서만 이렇게 민폐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 맞아. 근데 너무 이건 스테레오타입인 거야. 그치. 너무 기분 나빴어. 어, 그거 너무 보면서. 기분 나쁘고 그냥 이 여자여서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민폐인 캐릭터가 그렇게 없어도 돼. 솔직히 이제는 이제 부산행 정도에서는 그런 민폐인 캐릭터 그래. 김희성 그때는 아저씨.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비나 디스토피아 생존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약간. 그래서 좀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이렇게까지 민폐인 캐릭터 없어도 작은 변주만으로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걸 그치,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스토리로 이제 스토리가 못 받쳐주니까 자꾸 캐릭터를 맞아. 약간 소모하는 더 세게 거야. 막 하고. 희생시킬 가면서 그러니까 김희성처럼 미는 거야. 그니까 이러면서 미는 거고. 아니 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없고. 그런 게 있어. 내가 봤을 땐 이 집단도 하나의 캐릭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창욱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랑 그 김시영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각자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그 한 둘이 묶음으로도. 남매로 캐릭터잖아. 근데 또 큰 묶음으로 이 그 생존자 그룹으로 캐릭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캐릭터가 묶이는 건데 이게 똑같은 문제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민폐가 있어도 되는데 그 민폐를 고루 끼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한 번 실수하고 저 사람도 한 번 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옛날 고전 소설에서도 잘 하던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캐는 뭐 지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되게 그런 그 주변의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너무 크게 인식해서 그 그로기 상태가 바로 된다. 정신적 그로기 상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민폐를 고루고루 한 명씩 끼쳤으면 돼.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명한테 몰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여자 고등학생.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 이제 거기서부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그 캐릭터 때문에 고수가 희생되는 그치, 그 그치. 설정도 그냥 너무 싫고 너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바람 민폐계로 갈 거면 그거 자체가 도파민 작품으로 끌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방식인 건 아니지만 그 갈등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스트처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가도 돼.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야. 그 뒤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 맞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제 비현실적인 거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폭력과 그 사과에 대한 그거를 아니 이거 그냥 우아한 거짓말 보고 끝내라고 왜 이렇게 여기서 이거 왜 굳이 할 이유가 제발 없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세 명 이 학생들의 쓸 시간을 그 뒤에 신현빈 배우와 전지현 배우의 그 케미나 뒤에 해결하는 거에 조금만 더 썼으면 에너지를 훨씬 좋았을 거예요. 솔직히 이 셋 없어도 돼 그냥. 없어도 돼. 그냥 고수 배우 이제 집에 보내야 되니까 아이고 특별 가셔야- 출연이니까. 아이고 가셔야 집에 되는군요. 보내야 되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 지금 한 명 집에 보내려고 3명을 왜 등장시켰냐고. 아니 그리고 화가 나네 갑자기. 그리고 이게 그 새벽의 저주 같은 작품들이랑 확실히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캐릭터가 언제 없어진지 모르는 게 없어진 캐릭터 되게 많아. 그 횟집에서 일하는 그 스시집에서 일하는 여자 도대체 맞아. 언제 죽었어? 그래.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향수 뿌리고 그거 약간 낚시 했던 아저씨 미끼 그 아저씨는 어디 있다 갑자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문제야. 갑자기 내가 할게 하면서 근데 나는 그러네. 그 아저씨를 그 앞에서 맞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맞아. 이런 것 그러니까 입퇴장이 다 불분명해. 근데 원래 이런 좀비물이나 디스토피아 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의 퇴장이 되게 중요한 장르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퇴장이 불분명해지면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랑 맞아. 그거 자체가 서사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난 개인적으로 그
그 오징어 게임이 그 좀비물에 그걸 그대로 답습했다고 그치, 보거든. 맞지. 그러니까 그 사람 언제 퇴장시키느냐로 서사를 계속 맞아. 이제 진전시키는 거지. 이 학교 폭력 이게 정말 안 좋았던 게 그냥 마지막까지 너무 최악이었던 그러니까 게 퇴장이 너무 서영철- 최악이었어. 서영철이 어떤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복수. 응징? 어. 응징을 하는 거를 갑자기 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서영철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이 그러니까. 학교 폭력 이게 무슨 소통의 오류에 관한 그것도 그렇죠, 아니야. 맞아. 소통의 오류에 의해서 일어난 비극이면 또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 모든 거의 시작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거랑 아무 연관도 없이 그냥 갑자기 서영철이 이렇게 정의로운 캐릭터였다고 이러면서 뭐 하자는 거지. 그렇지 싶은 맞아. 거지. 뭐 하자는 거지라는 표현이 딱 맞아. 그 뭐야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애를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애가 피해자인 애가 좀비가 되든 가해자인 애들이 좀비가 되든 그게 진영 논리처럼 확 갈라져서 한 명이 그걸 막 시원하게 썰어버리는 느낌을 내던가 낼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고 싶었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한 이거는- 명이 사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맞아.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거지. 부산에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다. 부산행이 갖고 있는 유치함이 그리워질 정도였어. 왜냐면 부산행은 뭔가 그래도 이 컨트롤이 되는 느낌의 맞아. 거기선 안정감이 있잖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나는 부산행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장면 중 하나가 그 할머니 2명 나왔던 기억나. 난 그 캐릭터도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얕게 터치했지만 뭔가 나는 약간 레즈비언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기억에 남지. 어. 봐봐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 난 그 어. 뭐야 그 스시집 어디 갔어? 다 어디 간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제 봤어 나. 거기 사장님도 있잖아. 그러네. 어디 갔냐? 맞아. 그 아저씨 어디서 나왔지? 거기서 갑자기 나온 것 같아. 저요. 약간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부산의 할머니 예수정 배우였어. 아 맞다. 기억에 남는 데는 다 이유가 남을 있어. 수밖에 없었다. 다 이유가 있어. 맞네. 지금 기억났다. 기억에 그래서 남을 막 그 수밖에 없어. 대사가 문 열어였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거랑 어쨌든. 비교했을 때 이건 아 근데 이게 약간 같은 어쩌자는 사람, 건지. 이게 같은 감독이랑 이게 더 화나는 거야. 잘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좀비물이라는 세계관 설정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갇히는 생존 아포칼립스물을 좋아해서 처음에 맞아, 다 재밌어. 갇히고 이렇게 봉쇄하고 이런 거에선 좀 나는 재밌었는데 두근두근 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싹 사라지고 뭐 설정 자체가 뭐 점액질로 서로 연결돼 있고 그치.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진화하는 좀비들이라는 게 좀 미는 설정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뭐 그 늑대처럼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서로 하는 거 좀 웃기고 신기하고 약간 주토피아의 그 장면 나오지 않나? 맞아. 근데 이 신선함을 다른 걸로 다 상쇄시켜버려. 그러니까 나도 설정 중에서 좋았던 부분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재난물이나 좀 크리처들이 나오는 장르에서는 상대방 그러니까 내가 쫓기는 사람이고 이 빌런이나 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객들의 중요하지. 공포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막 살인마한테 쫓기는 장면이 있는데 이 살인마가 내가 주인공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아느냐 모르냐의 그치, 차이도 그치. 크고 또 내가 만약에 어디 들어갔어. 그래서 문을 잠갔다. 근데 그 상대방이 그 문의 비밀번호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치, 이거에 그치. 대해서도 정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집단 지성을 갖추고 있는 이 좀비들이라는 설정이 기존의 좀비물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진화된 공포 맞아.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들은 좀 재밌었어 나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은 이 생존자들이 인간들이 다 핸드폰도 들고 있고 핸드폰 뭐- 배터리 너무 오래 가지 않아? 물론 이게 하루에 벌어진 일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CCTV 다 보일 수 있고 진짜 그런 게 막 없어지고 이런 게 없잖아. 보통 막 CCTV 지지직하면서 안 통하고 뭐 그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다 볼 수 있고 서로 다 소통도 가능한 인간들이 이 점액질로 소통하는 좀비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이 설정이 이런 이 소통의 기술을 방해하는 인간의 감정이나 관계 같은 것들이 그게 되게 불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통제하려고 맞아. 하는 서영철과의 그건데 그런 거지.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지. 인간의 그런 소통의 불안전함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걸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 약간 뭐 이런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 건들기만 하고 들어가잖아. 네트워크 새로운 네트워크 생물학적인 이 네트워크가 서영철의 복수를 위해서
활용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 그래서 뭔가 과학기술의 오류, 뭔가 부작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너무 많아. 근데 뭐 앤트밀 장면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 아니라서 좀 애매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롤러코스터가 코스가 더 울퉁불퉁했었어야 돼 내 생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능이 초기화되는 게 내가 보기엔 영화 가운데까지 당겨야 돼 내 생각에. 맞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너무 많은 게 휘몰아쳤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 다시 똥멍청이 됐다. 신난다 했는데 다시 또 더 똑똑해져서 그 뒤에 다시 총을 반복되거나 다시 총을 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었고. 시리즈물로 갔어야 됐나?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렇기도 한데 이것도 시리즈를 하면 또 그거대로 이상해. 많이 안 볼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뭐 굳이 한다면 시리즈로 했어야 되는데 그치? 이게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뭔가 유니버스를 펼치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엔딩에 이렇게 이스투가 있을 것처럼 할 바엔 그냥 시리즈를 한 게 낫다니까. 맞아. 뭐야 뭐야, 엔딩 뭐야. 그래서 걔가 살아나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너무 고전적인 공포 영화 그. 근데 마지막에 그왜 한? 그러니까 투 그러니까. 생각 있으시네? 약간 있으신 것 같더라고 GV 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눈 뜬 애가 약간 변이의 느낌? 아 변이.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할 거면. 근데 변이가 너무 빠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24시간 맞아. 남았잖아. 그러니까 아직 해가 코로나도 이 정도는 아니야. 해가 다 안 떴다고. 맞아. 해가 다 안 떴는데 하룻밤이네, 변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 그 우리 24라는 그 옛날 시리즈에서 키파 서더랜드 나왔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룻밤 얘기를 할 거면 차라리 타임 리밋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어디 그 바이러스 더피트 같다 더피트.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더 그 바이러스를 다른 데다가 뭐 폭탄을 심어놨다든지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터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타임 리밋이 있어서 그걸로 쪼이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어디로 뛰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차는 갑자기 왜 모는지도 모르겠고 뭐 신현빈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비켜보세요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이게 너무 이게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지금 하나가 얘기한 게 되게 정확한 게 너무 뭐가 많은 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컨트롤은 내가 보기엔 스필버그도 못해 이거. 그치. 아, 그러니까 뭐 정부의 그런 컨트롤 타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아니면 영국의 그 문제 할 거면 하고, 그것만 아니면 소통의 부재, 오류로 일어난 비극을 이야기할 거면 그것만 써도 돼. 그리고 심지어 거기 신인류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면 맞아, 그거 하는 맞아. 거. 원숭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더 단순하게 보면 이 게임의 규칙이 깨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초반이 괜찮았던 이유는 그 게임의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 그러니까 좀비가 단계적으로 레벨이 올라가고 그 레벨에 맞춰야 되고 이런 걸 이제 그 고수 파트,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특별 출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 쇼핑몰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위바위보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패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게 약간 포커처럼. 그 장면이 뭐야? 그 간판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인식하기 그 순간 시작하잖아. 지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난 좋았거든. 그 오밀조밀함이.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나 핵심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깨져버리면. 그 타이밍에서 오는. 그래서 이 규칙을 끝까지 지켜서 이 규칙에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게임에서 엔딩 보는 것처럼 그 슈퍼 마리오 그 깃발 잡고 띠리링 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승리감을 줘야 돼. 저 쿠파 저거 어떻게 저 다리를 무너뜨리면 쿠파가 안에 빠지는구나를 딱 떠올리게 하면서 끝나면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월드 오브 Z 같은 게 그런 거지. 그 월드 오브 Z가 냄새로 풀었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벽을 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좀비가 이게 완전 가위바위보거든. 그러니까 벽을 치면은 좀비가 못 들어오겠지 했는데 좀비가 자기들끼리 성을 쌓잖아. 그 월드 오브 Z 보면 그럼 그때로 그게 약간 어떤 하나의 집단처럼 하이브처럼 움직이는 좀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동일한 개체로 인식시켜서 통과하게 만들자. 그런 그 게임의 베이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연출을 생각하니까 좋은 연출이 나오는 거야. 나는 그 장면은 내가 중학교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거든. 그래 브래드 피트 가운데 서 있는데 좀비들 다 지나가는 장면. 그 장면 진짜 유명하잖아. 그 영화에서. 그 영화 근데 그렇게 평가 좋지 않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초반에서 그 싹들이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난 더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 주제가 복잡하고 좀 뭐 후카시처럼 막 그렇게 잡고 막 이랬어도 가오처럼 잡고 그랬어도 그 게임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또 이게 이공계의 여자 두 명이 그치, 해치는 이야기 똑똑하잖아. 이거 되게 특별하거든. 이게 이공계의 여자 박사 교수 둘이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을 헤쳐나간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 없지. 그래서
그거가 되게 그 돌파력이 있었을 것 그치. 같거든. 그리고 또 안에 IT 쪽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되게 신선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그런 그 궤도처럼 막 어려운 얘기 해가면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유튜버들 때문에 약간 과학적 지식이 좀 올라가서 그런 얘기 해도 대충 알아듣는단 네, 말이야. 그리고 고딩들 있으니까 설명해주면 되잖아. 맞아. 그 설명충 하면 돼. 스피드웨건 하면 되니까. 그랬으면 오히려 나는 그런 건 오히려 이런 장르물에서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하긴 해 나는.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지만 그런 그치.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사실 그 새벽의 전수 뭐 이런 거 주제 없어. 그냥 없지. 그냥 잘 재미. 잘 탈출하고 뭐 이런 거지. 캐릭터. 맞아. 그 재미지. 그러면 네? 이어서 의문점이나 좀 이렇게 아쉬웠던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뭐 의문점 뭐 세계관하고도 연결되는데 나는 그 총 쏘는 걸로 넘어가는 게 좀 그랬어. 그러니까 총을 쏘게 되는 거. 군인들 와서. 경찰 특공대가 좀비가 돼서 총을 쏜다라는 개념까지 너무 그냥 점프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서영출의 군대를 만든다라는 그치 그거에 너무 가기 거기로 위한 가기 위한 그 장면을 그런, 위한 그거. 사실 그 전에 그 서영철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된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진 않더라도 뭔가 돌고래처럼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 그 단계가 올라가면서 더 주인공 그룹이 위기에 처하고 계속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래야 이제 이 약간 이 서로 용호 상박으로 성 쌓는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총 쏘니까 이제 막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나는 뭐 아쉬운 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캐릭터 구축 진짜 그냥 이 캐릭터들을 쓰고 버리는 식으로 너무 개개인의 매력도 없고 서사도 없고 이름도 모르잖아 심지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점. 앞부분이 너무 짧았어. 짧고 빨랐어. 그러니까 너무 빨랐어. 아무리 사람들이 있을 때 스피디한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 앞에 뭐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야지만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입을 해야지만 이제 장르물에서는 그 뒷부분에 스피디하게 왔다 갔다 하고 누구 죽고 누구 뭐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납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뒷부분에 있어서도 어디에다가 뭔가를 그치. 내가 마음을 뭘 좀- 느껴야 되는지도 마음을 모르겠고 어디에다 놓지 어떤 캐릭터를 응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배우 어디를 따라가는 꽂았어. 거지. 맞아. 나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지현 캐릭터 그 권세정 캐릭터 너무 얘기를 안 풀어줬어. 스시 먹는 걸로 퉁치는 게 이게 말이 돼? 맛있어 보이더라. 무튼 그랬다. 그리고 좀비물 같은 경우에는 나는 되게 또 재밌게 보는 것들 요소 중에 하나가 생존자 집단 간의 케미. 맞아. 그게 나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핵심. 특히 난 그거 보려고 보는 거야? 좀비랜드 이런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 진짜 재밌어. 그 맞아, 네 명, 맞아. 제시 아이젠버그랑 막 마스터 우디 에럴슨이랑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자꾸. 근데 그들이 투닥투닥하면서 하나의 집단으로 그 가족처럼 이렇게 맞아. 변해가는 그 과정 그 뻔해도 자체가 그게 좋은 거야. 그치. 그러면 그게 재밌는 건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우들 간의 케미가 없었다. 그렇지, 그러네. 집단들 간의 그러고 케미가 보니까 없었고 진짜 그렇다. 너무 각자 노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쉬웠다 그 부분이. 난 설정 관련해서 그 최연석이 좀비들을 이렇게 칼로 죽이잖아. 그래서 피를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 그게 약간 눈에 막 들어가고 막 멋있어 그러면 보이려고 만드는 장면인 거 알겠는데 그 전염성은 그러니까 그거는- 전염성 없나? 그건 또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것도 뭔가 구멍인 거 같고. 맞아. 그리고 엔트밀까진 그래. 엔트밀까지는 그래 발생할 오류니까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인식시키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까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리셋되는 거가 왜 리셋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없었던 맞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됐다고 그렇게 바로 그러니까 무슨 그래요? 컴퓨터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 GV에서 연상호 감독이 그 장면에서 자기 뭐 로그아웃 말고 약간 재부팅 되는 거를 관객들한테 이거 무조건 각인을 시켜야 돼 막 이랬나 봐. 그래가지고 노래를 그 부분 음악에서 로그아웃 말고 약간 재부팅 되는 음악 있잖아. 뜨르르르 하는 거 그거를 깔았대. 아무튼 그렇대. 우리는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근데 이게 그거 아닌데? 윈도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를 해줬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리셋되는 거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싶었으면 그걸 앞으로 아까 그치. 말했던 엔트밀 거기에서 뭐 그리고 설명을 해주든가. 반복해야 돼. 이 리셋이 맞아.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됐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정 사람으로 하기에 돈이 많이 들면 원숭이를 하면 되잖아. 그치. 그 1번 원숭이 죽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것도 설명이
너무 없었어.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아니 그니까 너무 그거 답답하지 않았어? 그거를 그 내용을 브리핑을 받고 그 정부 새끼들이 그걸 인식을 못한다라는 게 너무 영화적 설정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악할 수 있어도 바보가 아니잖아. 아, 다 똑똑한 사람들 뭐 그러니까 같은 다 행시 붙은 사람들이라고. 다 전교에서 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란 아닌데. 그 말이야. 현장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일 해가지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엮어지는 그것만 보여줘. 그것만 보여주면 다 이해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모르는 척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꼬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선택에 있어 잘못된 정부 사람 관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바보가 아니란 그치, 말이야. 그치. 바보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이해관계 때문에 그치. 그냥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 그 보신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그거를 그게 가버리니까. 그런 순간 보신주의도 제대로 지적을 못해. 그치. 그냥 바보라서 그러구나 한다. 맞아. 멍청이들이구나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되게 너무 간단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랑 이어서 이제 나는 그 배우님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이중욱 배우님 그 형사 역할 하시는. 아니 난 이 캐릭터 대테러 팀장이라고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무슨 대테러 팀장이 이래.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이제 사람들이 아까 하라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생겼어. 왜냐면 설명을 안 아니 해줬거든. 처음부터 약간 겁먹은 대테러 팀장을. 그치. 맞아. 그 강박적으로 막. 아니면 팀장 말고 진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막 맞아. 사원을 그렇게 가도 되고. 놓든가. 아니면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을 놓든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제일 뻔하게 뭐 이 연상검도 잘하는 것처럼 뭐야 자기가 반드시 나가야 될 이유가 뭐 아픈 딸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부인이 뭐 다른 좀비 사태가 딴 데서 터졌는데 부인이 거기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강박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그 김신욱 배우를 버리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이 모든 캐릭터 설정의 문제가 아까 민폐캐도 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뭐 악한 의도를 가거나 이렇게까지 순수 악이 그렇게 없다는 맞아. 걸 몰라.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치. 거야.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악한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정도의 조절도 안 되고 이유에 대한 설명도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엇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그 김신욱 배우가 연기한 그 그치. 통제실을 버리는 선택인데 그거를 설득을 시키려면 그 통제실로 절대로 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통제실 전까지 잘 왔다 갔다 했잖아. 그 전까지의 이 대테러 팀장 이 경찰의 그 행보까지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맞아.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갔다 올 거면 너 혼자 갔다 와라 우리 다 같이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이 정도였으면 차라리 그거 속이든지. 이 정도였으면 이해하는데 버려야 돼 그렇게까지? 흑화를 위한 대사를 치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갑자기 뭐 총 들고 또 뭐 하지 않나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진화 설정을 계속 가져가고 있잖아. 좀비 진화 설정을. 그럼 그때 좀비가 말도 안 되는 진화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직립보행을 한다든지 뭐 원래 누워 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표현이 있었지만 아니면 뭐 가까운 그룹끼리 바로바로 소통을 한다든지 뭐 언어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좆됐다. 이거 나가면 이거 못 나가. 그러면 이제 관객들도 거기 공감을 하니까 누나 버려야지 어떻게? 저 거기서 장애인을 어떻게 데리고 나와? 이게 되는데 누가 봐도 그 전까지 신나게 같이 다 때려 부수가면서 그렇게 잘 이동하던 애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모두 다 지차목표를 드는 거야. 왜 누나를 버려? 그러니까 버릴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꼬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완전 엇나간 선택을 하는 그것도 아니 무슨 그렇게 그냥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사람을 아무 죄 없는 쏘고, 사람을 쏘고 때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걸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아무리 모르겠어. 그렇게 위기 상황이 그렇게 되나? 갑자기 김희성 배우를 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을 주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김희성 배우는 왜 그 부산행 첫 장면부터 저 새끼 저거 저 사람 인다 저거 그러니까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 차장을 미는 게 전혀 우리가 놀랍지 않았잖아. 또 저래 약간 이런. 아니 경찰이 아닌 캐릭터든가. 그치. 아니 경찰이었으면 그래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팀장까지 할 정도면 이렇게까지 윤리성을 버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이것도 똑같이 멍청해 보여 그냥.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이 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나쁜 선택을 해서 갑자기 너무 중요한 역할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연결성으로 백신을 데리고 옥상으로 가야 구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 이 생존자들을 안구에 들어가서 구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전염성 때문이잖아. 근데 그 백신을 그러니까 그 소형차를 데리고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전염성이 없어져?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게 백신이 필요하면은 들어가서 백신만 데리고 나오면 되지. 왜 이 사람들을 구해주는 조건이 그렇게 된 건지. 맞아. 연결성이 너무 그래.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그 장면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게 그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사실 이거 실제로 대통령 경우에서도 그렇게 하거든. 사실 나머지 사람도 다 죽이고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 그거 알아? 그 대통령 경호가 대통령 경호 같은 게 나도 이제 그 군복무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대통령 경호할 때 블록 경호를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 블록에 있는 사람들을 버려. 왜냐면 대통령이 사망하면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공연장 같은 데서 대통령 연설을 하면 그 대비가 다 되어 있거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유경수 여사가 총을 맞았던 그 역사적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블록을 실제로 사격하게끔 허가가 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근데 심지어 그건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거기서 던져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드러나든가 그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있어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게. 근데 그 영화 완전 거의 초중반에 드러난단 말이야. 그 되게 그것도 신현빈 배우가 되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처럼 되게 정의로운 캐릭터처럼 그 사이코패스 같은 얘기를 그렇게 던지는데. 아니 상태를 봐라. 그게 회복 가능할 것 같은가? 근데 그러면은 군대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군대가 안 들어가도 이유가 뭔지 너는 의문이 드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다 죽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칭칭 감고 가면 되잖아. 구조대를 그 중간에 이제 구조대를 안 보내는 부분이 그 방호복 입고 그거 코로나 때 입은 거 뭐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관객들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이게 돼. 코로나보다 강하다. 이게 코로나보다 아니 전염성이. 코로나보다 강하면 이미 그 건물 밖으로 퍼졌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이게 무슨 2010년 배경도 아니고 우리가 다 그치. 좀비물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딱 보면 좀비니까 그치.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 맞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서영철이 뭔가 협박을 하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 내가 아까 얘기한 딴데 뭐가 들어갈 있어서 수 없게 예를 들어서 너네 들어오면 뭐 한다 그치. 뭐 이런 그래 거짓말이더라도. 그러니까 왜 스피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네 건물 안으로 경찰을 보내면 그치.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터지게 맞아.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생기는 문제야. 내가 봤을 땐 미국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 그대로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 이 설정 자체가 미국의 설정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주별로 경계가 심하고 주 방위군이 어디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나라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나라에서 입장에서 이해가 돼. 군대 들어가면 되지 왜? 아니야 이렇게 되는 여기서 거야. 오케이만 뜨면 가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일사불란하게 우리 그게 되는데 이제 걔네는 뭐 이게 그 권한들이 다 꼬여 있고 뭐 연방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게 이제 맨날 보면 FBI랑 그 주 경찰이랑 맨날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쉬워. 오히려 예비군 소집하면 될 것 같은데. 위에 한 명만 오케이 하면 맞아. 고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게 되게 부산행이 그런 게 또 본인 영화 중에 그러니까 부산행 그 달리는 열차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차라리 뭐 빌딩이 뭐 그렇고 뭐 할 수는 없었겠지. 그치. 빌딩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미 좀비가 다 퍼진 상황이기 때문에. 됐다 그냥. 자, 넘어갈까? 넘어갑시다. 영수증 리뷰로 넘어갈게. 예. 신작의 인상적인 맛을 리뷰하는 영수증 리뷰 시간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먼저 얘기를 해볼까? 나는 내가 먼저 얘기하면 나는 그 고수가 특별 출연이 아닌 게 그 고수 마지막 파트 씬이 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선택들은 다 굉장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침에 딱 일어났어. 그게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버스 타고 출근할까? 미친 척하고 내일 월급이니까 택시 타고 출근할까? 뭐 이런 거 충분히 심사숙고할 겨를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런 장르에서 되게 핵심은 뭐냐면 선택을 바로바로 해야 돼. 시간이 시간이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바로 막 10초 있다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고수가 나가는 걸 말리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갈게 하면 야야 네 가지 마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그 결과물이 나오고 내가 아까 얘기한 그 가위바위보가 꼬이는 그 재미가 이런 장르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든. 거기서 이제 규칙이 지켜졌을 때 그 오는 그 쾌감이 약간 내가 봤을 때 그거랑 비슷해. 그 보드 게임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그 해적 그거 찌르면 튀어나가는 이런 것처럼 뿅 나오는 이런 것처럼 그 규칙들을 아는 거잖아. 거기서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이 나는 칼 10개 꽂을 거야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런 무조건 거 하나, 무조건 하나 이 규칙들이 그 돌아갔을 때 그래서 그 편말을 보고 착각하던 좀비가
그걸 학습하고 인간을 인지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구해질 듯하게 이것도 뻔하지만 구해질 듯하다가 죽는 것도 난 되게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게 가장 선량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함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난 되게 재밌어서 이대로만 이 영화가 쭉 갔으면 난 되게 고평가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 나는. 피는? 나는 남매의 마지막 통화? 그 장면. 나랑 똑같아. 배우들 그 장면에서 가장 그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동했다. 그러니까 감정이. 처음으로 서사가 나온 부분이었어. 처음으로 몰입했어. 거기서 지창욱 배우 그러니까. 연기 진짜 아니, 미친 것 지창욱 배우 같아요. 연기 너무 목소리랑 좋고. 김수록 배 표정이 그 김수록 배우 그냥 연극하시던데 맞아, 거기서 진짜. 아니 그 울면서 소리 지르는 그 지창욱 배우 배우 연기가 너무 좋았어. 그 톤이 그냥 계속 듣고 싶은 그게 되게 감정 자체는 서로 막 안타깝고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그 감정 자체는 많이 봤던 감정인데 그 두 배우의 연기가 그렇게 그치. 뻔하다 느껴지지 않았달까? 맞아 참 잘했어 둘 다. 어. 참 대단해. 참 배우들이 진짜 대단하긴 해. 나도 똑같아가지고 넘어갈게. 머릿속에 떠오른 한 단어. 왜 그러셨어요? 나는 좀비 그만. 좀비 멈춰. 나 이제 그만. 전지현 예쁘다. 오늘은 연상호 감독의 군체를 다뤄보았는데요. 어부바를 모방한 좀비들이 떠오를 때면 다시 찾아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며 다음에도 화끈한 신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